오늘의 보험 핫이슈 첫 번째는요. 유병자 보험 비갱신 특약입니다. 유병자 보험하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할증이 되어 있다까지 알고 계실 거고요. 다 갱신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비갱신 특약으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0266602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간단하게 여러분의 고민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박성일 전문가님, 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다르죠? 사실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내가 네.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질병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 네. 혹시 뭐 약 드시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도 이게 병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약들 한두 개씩 이제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씩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번 통계를 보니까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고혈압이라던가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질병들이 이걸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2개 이상의 질병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이제 만성 질환, 보통 이제 3대 만성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한 개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2개에서 3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이제 암 발병률 같은 것들을 항상 이제 예민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보시면 암 뭐 요즘엔 치료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다던데 암 걸려도 이제는 다 낫는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네. 문제는 치료 기술이 좋아졌다고 했지 암 발병률이 낮아졌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암 발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암 발병률 그리고 이런 만성 질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보장도 과연 그렇게 잘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하실 시기가 이제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네. 또 이제 보험료에 큰 변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7월 달에는 실손보험도 변동이 예정이 되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주요 이 발병률이 정말 올라가고 있고요. 또 4월에 한 번, 또 7월에 한 번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다 하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정보를 좀 수집하시고 필요하신 보험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민경성 전문가님, 네. 요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탄생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요 보험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네, 나 때는 말이야. 네, 2014년도 이전인 네. 것 같은데요. 그때도 유병력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담을 할 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보험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가입을 진행해드렸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만성 질환으로 당뇨나 혈압, 고지혈 이런 질병들이 네. 있는 분들은 사실은 가입이 어려웠었고 아. 그나마 가능한 게 암보험 정도 네.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네. 의료비를 준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대신 그때는 저축을 많이 권유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 의료비 대신 이제 그때는 저축을 많이 권유해드렸었죠. 오, 그렇군요. 사실 저축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을 좀 크게 받기 네, 위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 생겼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요 가입 절차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하니까 지금 유병력자이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배수민 전문가님,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방송을 한 번 이상 보셨으면은 이 숫자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이제 3, 2, 5라는 이 숫자 세 가지 조건에만 통과가 되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사나 추가 검사 소견이 없으시면 되고 네.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시면 되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치료력이 없으시면 돼요. 네. 자, 이 세 가지는 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난 2년 이내에 좀 이런 걸로 수술한 적이 있는데 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백내장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나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면서 네. 용종 이렇게 대장이나 위에 용종 한두 개씩 제거하시잖아요. 네. 네, 이러한 질병들은 경증 질환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 질환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하고 제가 네.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325 중에 3개월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뭐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해서 나는 3개월 이내에 충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의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차트상에 아. 그거를 적어놨다라고 하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네. 꼭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3개월 이내에 병원 이력에 대해서는 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 네. 보험도. 네. 근데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소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소견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고지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간편보험의 경우엔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셨다. 혹은 네. 의사가 차트에는 썼는데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어차피 다음 달에 또 오시니까 네네네. 이렇다 하더라도 차트에 남아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그 기록지를 뭐 조사자들이 나와서 발견했다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도 제 고객분께서 2년 전에 간편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네. 가입하시기 한 보름쯤 전에 피부염으로 병원을 가셨다가 네. 검사했는데 그 의사가 뭐 신장 수치가 조금 의심이 되니까 한번 나중에 검사 받아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생각도 안 나고 하셔서 고지를 안 하셨는데 안타깝게 2년 만에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암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네. 다행히 인과관계가 없어서 암 진단비는 다행히 지급은 됐지만 네. 이 그러니까 보험 자체는 고지 위반으로 적용이 돼서 해지를 당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불이익을 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의 네. 설계사분들께서 이거 3년이나 5년만 그 감추고 잘 유지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셨다고 해도 네.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어느 때고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감췄다가 나중에 청구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정말 제대로 고지가 돼서 잘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재검사 소진을 듣지 않았다고 기억을 하시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조금 병원에 갔다 왔으면 석 달 정도 기다렸다 가입하는 것도 그게 가능할까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고지에서 만약 네. 고지 위반해서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보험을 해지당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서 가입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보험금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보험 유지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이렇게 감춰서라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고지 위반을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명확하게 내가 고지하고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게 더 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 한 석 달 안에 병원 다녀오신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본인의 상황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여러분의 간단한 고민 내용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성희 전문가님, 네. 요 유병자 보험이 초창기 이제 생긴 지 한 뭐 6년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요새 현재 보험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겠죠? 많이 달라졌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년 만에 완전히 강산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바로 갱신형 보험밖에 없었던 간편보험이 네. 이제는 비갱신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 즈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 간편보험은 대체로 다 네. 5년 갱신이거나 10년 갱신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이제 선택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고 넘어가시는 게 뭐냐면 10년 갱신을 10년만 내고 그다음에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혹은 뭐 얼마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100세만 10년 갱신 100세 만기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간편보험은 100세까지 내라는 뜻이잖아요. 보장받고 보장 싶은 받으려면. 나이까지.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생각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간편보험의 경우에는 갱신 20년 갱신, 30년 갱신처럼 갱신 주기가 긴 것들도 있고 네. 오히려 또 이제 비갱신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사실 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죽을 때까지 내라 그러면 이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벌 때 내가 아직도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때 빨리 내버리고 끝내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초창기 간편보험은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네. 지금 간편보험은 해결해드릴 수가 있다. 그런 아쉬움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갱신과 비갱신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네, 해서 다행입니다. 우리 유병자 보험 혹시 초창기에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주목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갱신형 보험이라는 게 보험료가 오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장받고 싶은 나이까지 예를 들어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증권 보시고 혹시 갱신형이라고 써 있다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어서 샵 8181번으로 사진 지금 바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민경성 전문가님, 네. 좀 전에 이 과거에는 암 진단비 정도만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요즘 유병자 보험을 보시면 네. 예전에는 암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네. 50세 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일반 보험하고 비슷하게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하세요. 오.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네. 방송을 보셨다면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같은 네. 뇌와 심장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장에 대해서도 1,000만 원씩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관련해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1호종 수술비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는 표처럼 거의 이 정도는 50대 기준 여성분들 다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네. 연령이 더 높으신 분들도 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보장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유병자 보험은. 그러네요. 저도 지금 화면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 이 성인 보험에서도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이 뭐 어린이 보험보다 훨씬 적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박성희 전문가님 최근에 요 변화한 유병자 보험이 또 좋아진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냐면 납입 면제 조건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없었죠. 초창기 네. 판매됐던 간편보험은 대체로 납입 면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이야 이제 80% 이상의 고도 후유 장애일 때는 뭐 납입 면제 조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네. 하고 이런 걸 고민하시지만 초창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2016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50대 중반쯤 되셨던 택시기사분 한 분을 네. 이제 상담을 드리고 그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가지고 계셔서 네. 간편보험을 준비를 시켜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의식은 돌아왔지만 네. 사실은 거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입원 중이세요. 네. 근데 다행히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은 제가 이제 지급을 해드렸지만 네네. 납입 면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보장은 지금 다 보험료를 2년 반째 내고 계세요. 보험료 계속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시는데 이제 어머. 나머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신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억울합니다.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걸 도움을 못 드려서 참 안타깝다,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행히 요즘 판매되고 있는 간편보험의 경우에는 네. 암이라던가 뇌졸중, 그러니까 뇌출혈이 아니라 네. 뇌졸중도 납입 면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뇌경색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협심증은 안 되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았다 납입 면제가 되고 네. 말기 신부전,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같은 것들도 납입 면제 조건에 되어 있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험을 1년, 2년 내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10년에서 20년 정도를 납입하신다 맞습니다. 생각하면 그 사이에 특히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납입 면제 조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요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저희 방송 많이 보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좀 큰 질병에 걸려서 이제 진단비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보험에는 거의 있지만 유병자 보험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없었죠.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요 납입 면제 기능이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에도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창기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좀 납입 면제 기능이 없으시다면 한번 새롭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까 하고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한 이런 가지 생각이 더 듭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병자 보험을 그러니까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데는 암보험이 있어서 네. 이제 혈관 질환만 쭉 준비한 유병자 간편보험을 준비하셨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뭐 암에 걸렸다. 네. 그러면 암보험만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암 진단비가 없는 간편보험이라 하더라도 그 보험의 조건에 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보험은 납입 면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내가 부담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부위에는 그 이제 보장이 안 되는 조건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납입 면제는 그런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입 면제는 해당이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이 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납입 면제 기능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험증권 지금 바로 펼쳐보시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보기 힘드시다면 보험증권을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분석해서 과연 저희가 강조해드린 이 기능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수민 전문가님, 요 최근에 요 유병자 보험의 납입 면제 기능이 신설이 됐는데 혹시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요 납입 면제 기능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주변에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고, 그러니까 네. 제가 한 2019년도 한 네. 7월쯤에 이제 보장을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던 60대 네. 어머님이신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7월달에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서 작년 말에 네. 이제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준비해드렸던 보험의 암 진단비도 한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네. 고액암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암보험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도와드렸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간편보험은 납입 면제 조건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암의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금 받고 추후에 내야 될 납입 그 보험료는 다 면제가 되셨어요. 와. 자, 근데 납입 면제를 크게 이제 고려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이제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가 암에 만약에 걸려서 암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는 보험 뭐 해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내가 만약에 아픈 상황, 이제 아픈 거를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이 더 이렇게 중요하고 더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까지가 된다면은 보험금도 암보험금으로 한 2,500만 원 받고 추후에 내야 될 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00개월 이상 네. 이제 보험료를 조금 더 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던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요 납입 면제 기능을 그냥 있다 생각만 했지 그냥 수르륵 넘겨서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보험증권에 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지금 꼭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지 주요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보험 핫이슈 유병자 보험 비갱신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유병자 보험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술비까지 보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유병력자이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이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 비갱신 특약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강조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